지금 이제 진행되는 걸 보면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두 축이에요. 하나는 이제 탄핵 심판이 있고 하나는 수사가 있습니다. 이제 수사 상황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검찰이 사건을 결국 공수처로 넘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뭐 수사 경쟁이 과도하다. 뭐 특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이제 수사 경쟁에 뛰어드는 건 나중에 위법 소지를 만들 수 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이 이제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 쇼핑론까지 나왔었거든요. 더군다나 만약 검찰이 이제 윤 대통령을 기소를 하면 특검은 결국 들러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공수처가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고 체포에 성공을 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거쳐서 기소에 나서야 하는데요. 이제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검찰이 이제 사건을 넘겨받아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앞으로 출범할 특검이 이제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윤 대통령을 먼저 기소를 하면 특검은 그 외에 격가지 범죄를 처리하는 이제 들러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검찰 기소가 빠를지 특검 출범이 빠를지 현재로서는 장담을 할 수 없고 무엇보다 검찰은 그동안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싸고 국민들의 신뢰를 상당히 잃은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오늘에서야 이첩을 결정을 한 건데요. 결국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공수처에서 경찰, 검찰 전부 다 사건 가지고 와라라고 할 때 검찰이 거부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넘겼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뭐 수사의 효율성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당사자의 경우에는 뭐 오전에 경찰에 출석하고 오후에는 검찰에 출석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수사가 이어지다 보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비판 여론도 의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법률상으로도 공수처법에 따라서 공수처가 판단했을 때 사건의 이첩의 요청이 있을 때 그 해당 기관에서는 사실상 그 요구에 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차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2차, 3차 계속해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 뭐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면 응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수처법의 법 조항도 아마 고려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열심히 수사를 했지만 기소가 돼서 결국 재판 단계로 갔을 때 일정한 증거에 대해서 법원이 증거 능력을,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내란죄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는데 열심히 수사를 해서 증거를 확보를 해서 이것을 법원으로 넘겼지만 법원에서는 수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검찰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뭐 피의자 조서라든지 아니면 일부 압수수색을 한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정해버리면 상당히 공소유지를 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기대하지 못하게 유죄 입증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의 미래를 봤을 때에는 공수처와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일단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하고 그리고 뭐 계엄군에 대해서는 검찰이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교통정리가 좀 필요했다라는 현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나와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를 한다든지 뭐 소환을 요청을 한다든지 이후에 공소기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검찰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도 법원에 검찰도 청구를 하고 공수처도 청구를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공수처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거는 중복 청구다, 조율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법원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나타냈고 사실상 이렇게 여러 가지 트랙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요. 유의미한 증거를 가지고서는 인신 구속이 된 사람에게 들이밀어서 질문을 하고 이것을 사실상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한데 증거는 저쪽에 가 있고 인신구속은 이쪽에 있으면서 사실상 협조를 안 해주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조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에너지 소모는 물론이고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수사는 조금 교통정리가 돼서 일어나되는 것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계엄군 관련해서는 군검찰, 검찰 그러니까 군검찰이 여기에 이제 파견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맞고 그리고 이제 그 외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장관이라든지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조율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공수처로 수사가 일원화됐다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겁니까? 공조본이라고 네, 표현하는 네. 것이 적절할 예.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또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이제 검찰로 넘겨서 이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조사하는 당사자를 나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공조본에서는 공수처와 경찰도 있기 때문에 또 경찰이 확보한 증거도 있거든요. 그리고 체포를 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조본의 수사가 한 갈래 있고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가 있는데 사실 공수처가 검찰 측과 경찰 측에 모든 당사자에 대해서 다 우리에게 이첩하라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율이 되면서 사실상 대통령과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국무위원회에 대한 것은 이첩을 받지만 그 외에 이제 계엄군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첩을 철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기자, 어제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뭐 여러 군데서 수사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지적을 했어요. 네, 어제 네.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서 관계 어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또 두세 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출석 요구와 강제 수사를 하는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미 문제가 이제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에 활용이 되거나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도 뭐 공수처에 이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몰린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 앞으로 이제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 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이걸 또 가늠할 만한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요. 12.3 비상계엄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고 상식적으로 보면 폭동도 없고 법률가들은 이제 뭐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수사가 이제 동시에 진행되는 게 부당하다는 논리도 펼쳤는데요. 수사에는 최대한 버티고 또 탄핵 심판에는 적극적으로 뭐 일단 참여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같은 맥락입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응하지 않았고요. 출석 연기를 뭐 요청을 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는 이런 연락도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제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을 하려고 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모두 수령을 거부해서 불발이 됐고요. 또 관저에는 이제 우편으로 보냈는데 이거는 이제 수치 거부 처리가 됐습니다. 좀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면 공조본은 이제 2차 출석 요구를 협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소환 통보를 하는 거 체포영장으로 가기 위한 수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하는 출석 요구는 이제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 역시도 이제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경우는 물론 뭐 해당되지 않겠지만 보통 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신청 사유가 될 수가 있고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압수수색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공조본이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총장이 계엄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이제 6차례 통화를 했고 조 총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 이런 비화포 통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 확보를 못한 겁니다. 지난 11일에도 이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이었고요. 그래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안 된다. 그 이유를 내세웠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직무가 이미 정지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도 같은 이유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걸 이제 해결하고 허가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지금 이제 압수수색이 계속 안 되면서 증거인멸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실 압수수색 책임자 승인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좀 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의 경우에 사실 이제 군사 기밀이라든지 어떠한 보안 사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경호처라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막아서는 그 명분이 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법의 원칙상으로는 그렇게 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사실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이라든지 한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러한 기밀 사항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일단은 법조항대로 경호처의 협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그게 아닌 상황에서야 그러니까 이제 안보 기밀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야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직무가 정지가 됐고 권한대행 체제라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에 좀 한계는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 지금 책임자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할 때요. 이 책임자가 누가 됩니까? 결국에는 네. 사실 대통령실의 이제 뭐 수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한덕수 권한 대행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총치적으로 총지휘자의 이제 입장에서 사실상 경호처라든지 그 아래 이제 수관 기관들을 다 이제 업무를 통할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이 만약에 의지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 완전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압수수색 생각하는 것처럼 다 들어와서 뭐 알아서 가져가라라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부 제한된 자료만이라도 충분히 제공하는 것으로 사실은 협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긴급 체포, 체포영장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는 경우, 발부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이번에는 뭐 경호처에서 막아서고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일단은 압수수색과 사실 체포의 경우에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포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러한 소환에 불응을 하는 것이 사실 수회에 걸치게 되면 체포영장을 인신구속을 위해서 발부를 법원이 해주는 것이고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실상 인신구속을 가능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압수영장 집행과는 다르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신구속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든지 그러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는 것이고 물론 현실적으로 뭐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경호처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무력화하려고 시도를 한다라든지 적극적인 이제 막아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영장 집행에 대한 공무 집행에 대한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을 계속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고 국민들 앞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그 직전에는 본인이 자진해서 소환에 응한다라든지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